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월 24일 1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뷰 시간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너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안부도 좀 여쭙고 누가 또 들어오셨는지 출석은 또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오렌지 자스민님, 대상열님, 김경호님, 장짤님, 선년님 반갑습니다. 대박 좀 나보자님, 어진여인님, 나오미님 감사드리고요. 어제까지는 뭐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되냐 마냐 이런 보도가 줄을 잃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오늘 조간을 보면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만남, 갈등 봉합이냐 아니냐. 다른 결론은 그 갈등 봉합 쇼를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 해야 되느냐, 이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결로 그런 화해 쇼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은 과연 이 상인들,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화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냐, 제대로 들었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다른 하나의 덩어리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연일 조중동에선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타 언론들은 이미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TV조선에서 어제 그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고 마음을 사실 안 먹었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류의 보도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사과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었다. 네, 이게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싶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것이 이게 TV조선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맥락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제 오전에 동아에서는 12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었고, 타임라인으로 배열해 보면 그 보도가 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봉합되는 그림이 오후에 있었고요.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에는 김건희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면 마치 이 사태가 다 끝날 것처럼 군부를 지피고 있죠. 그런 맥락의 하나의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나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두 가지의 덩어리를 짚어보고 이 맥락의 흐름까지 오늘 짚어보는 포커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 대통령이 만났다는 일부 상인은 누구일까? 어제 오후,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나왔던 보도와 오늘 오전까지 나왔던 보도를 다 종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만났다라고 대다수의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대통령실은 전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보면
대다수의 언론은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을 통해 이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도 있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받아쓰기를 한 경우에는 받아쓰기를 해서 보도를 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상인을 만났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 또한 대통령이 상인을 만났다라고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런데 양심은 있었는지 이렇게 보도한 대다수의 언론들조차도 어제 저녁 7시 전후까지는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일부 상인들이 대통령이 사진만 찍고 갔다면서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졌다라고 이른바 각주를 달았습니다. 즉 대통령이 만난 상인이 일부인지 대통령이 만나지 못한 상인이 일부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나누자면 그 해당 건물에는 먹거리동 1층이 있고 먹거리동 2층이 있는데 대통령은 1층만 왔다가 가는 겁니다. 1층에서는 서천군 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일부 상인 대표들만 모여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층에서는 먹거리동 2층에 100여 명이 넘는 실제 피해 상인들은 오전 7시부터 밤잠을 못 이루고 오전 7시부터 대통령이 올지 모른다는 소식을 김태흠 충남도지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2층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1층에서 서천군 의장을 포함한 피해 상인 대표만 상인 대표도 일부 상인이니까요. 상인 대표를 만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먹거리동 2층에 있었던 기다렸던 피해 상인들이 대통령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사진만 찍고 가느냐는 비판을 했던 그 장면이 언론에 또한 보도가 된 것이죠. 맥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기다렸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아주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께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 예정이라고 알려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1시에 도착하고 대통령은 1시 40분에 도착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사진이 대대적으로 정치면과 사회면에 보도가 되고요. 이 두 사람은 약 17분간 현장을 점검합니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시간은 17분이고요. 오늘 오전에 이르러서 대통령이 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방문한 시간이 다시 정정이 됐는데 어제 저녁까지는 약 17분 동안 같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고 어제 자정까지 또 오늘 오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현장에 35분 있었다고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보도는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이고 왜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상인들을 만나 위로했다고 전달받았느냐를 보니 대통령실 대변인인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한 자료를 그대로 갖다 베낀 언론 보도로는 상인을 만난 게 되어버렸고 밖에 나와서 항의를 한 먹거리동 2층에 피해 상인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을 기다렸다라고 알려진 대다수의 상인들은 나와서 항의를 한 것이죠. 이러니 보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거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한 겁니다.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냥 받아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장 상황은 그런데 들리는 얘기론 아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상인들만 만나고 가신 것이고, 어제 밤 상황과는 다르게 17분이 아니라 35분 동안 현장을 방문하신 게 됐으나 1시간도 안 되는 점검을 통해서 과연 상인들의 말을 듣기엔 충분했는지, 상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엔 충분했는지 일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못 만났는지 기자들이 또 취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보니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기자에게 현장이 어수선하고 상인 대표를 통해서 이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동선상 어려웠다. 안전을 이유로 면담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정정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인과 주민이 엉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 대표를 통해 현장에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인원을 파악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바로 이어 공지를 통해서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어서 불만을 제기한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 차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 김태흠 지사가 따로 2층에 머물던 상인들을 만나서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용은 다 전해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은 그 참사 현장에서 17분간 함께했고 대통령은 토탈 35분 머물렀습니다. 과연 피해 현장을 수습하고 상인들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나? 그리고 동선상, 보안상, 경호상의 이유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피해 상인들을 또한 위로하기에 충분한 해명이었는가?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어제 큰 덩어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봉합의 사진을 남기기 위한 그 장면만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서천에서 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보다 서천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서로 갈등을 봉합했다. 후자가 오히려 더 각인되지 않았을는지, 어떤 것이 더 경중을 따져서 다뤄졌는지를 보면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법합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책 잡는 것도 아니고요. 트집 잡는 것도 아닙니다. 왜 상인들은 이런 눈물의 호소를 하게 됐을까? 그걸 좀 더 세심하게 들어볼 줄 아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여당의 대표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분들의 목소리가 그짓일까요? 저분들의 목소리가 트집 잡기겠습니까? 김태흠 도지사가 지원책을 들은 상인들이 내용에 박수를 쳤다. 상인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저는 충분한 스키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머물렀던 시간 35분. 과연 사진을 찍으러 간 걸까요? 피해 상인들을 만나러 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포커스,
김건희 씨의 사과는 이미 늦었다.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도 저는 어제까지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과 분란이 쇼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짚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든 말든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사과를 하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사과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고, 사과를 마치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론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그동안 어떤 수사를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수처, 뭘 했죠? 한 게 없습니다. 김영란법의 조사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선 전에 이 명품백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적어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논설위원이나 사설 정도로만 오피니언란에 기고를 했든 사설을 썼든 논설을 했든 간에 사과의 주장을 했던 그 지면들을 제외하곤 그동안 다수의 언론들은 취재윤리, 불법 촬영만 운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면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총선은 어떻게든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검찰의 입장을 볼까요? 검찰은 김 여사 명품 가방 고발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80여일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엔 만무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늑장 수사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권익위 김 여사 명품 가방 조사는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언론들이 지적하니 지난 18일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 신고인인 참여연대는 사건이 접수됐다라는 통보만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그저 조사 사실을 부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권익위가 입장을 냈던 가장 빠른 사건은 당시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였습니다.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권익위는 발빠르게 발표했죠. 이런 것도 보면 참 선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법조계 의견을 따르자면 명품 가방 의혹은 구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검찰, 공수처, 권익위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마치 등 떠밀리듯 나와서 사과를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매듭이 지어질 듯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 끝나게 되면 검찰과 권익위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미리 제가 해놓고 이 규정에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수수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 점을 아마도 법꾸라지들은 악용하지 않을는지 싶습니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 여기는 불법 촬영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를 삼지 않을는지, 마치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 불법 촬영, 취재 윤리를 문제 삼는 것은 검찰과 권익위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사과의 사전적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오셨을지 모를 조성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포커스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사과의 사전적 의미.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2달이 넘도록 입장 하나 없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일까? 두 번째, 설령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김건희 여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 세 번째,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감을 나타내려면 해법을 제시해야 할 텐데 미봉책으로 끝내려는 것은 아니냐? 앞서 제가 다 강조한 내용이죠. 11월 2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27, 28, 29, 30 월화 수목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방송이 이곳 서울의 소리에서 전파를 탔습니다.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회사를 퇴사하는 선택을 감행해야 됐고, 저 역시도 저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지 모를 보도에 인생의 무게를 실어야 했습니다. 그 후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매일 김건희 명품이라는 기사를 포털에서 검색해본들 한두 개 기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언론들이 취재윤리, 불법 촬영 운운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양반 짓거리를 해댔습니다. 양반 노름을 해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언론들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권력자들은 어땠습니까? 지난 2달여의 시간 동안 대통령실, 대통령을 위시하는 사람들, 여당의 지도부,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전히 불법 촬영, 취재 윤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강력하게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더더군다나 이철규 위원장은 국고에 귀속됐으니 이 선물을 반환하는 것은 횡령이란 궤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입장과는 다르게 언론의 태도만 보자면, 특히 조중동의 경우에는 여론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기 때문에 제발 사과만이라도 해야 이 사태가 마치 수습될 것처럼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곧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무게를 희석시키고 명품백 수수에 대한 정치적 디스카운트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중동은 이 정권을 세웠던 사람들이고 이 정권을 2년 내내 미화시키고 비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태에 책임이 없는 집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단이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다? 차갑게 돌아버린 민심 앞에 사과 신용이라도 해달라는 그들이나 억지로 떠밀려서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권력자들이나 그 권력자에게 빨대를 뽑고 기생하는 기생충들이나 22대 총선에서 범야권들이 혹시나 절대 의석을 점하지 않을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적당한 사과로 고개 숙이면서 이 사태를 매듭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더구나 사과라는 것은 정치적 해법일 뿐 법적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도 했으니까 영부인은 좀 봐주자 라는 언론 지형이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것을 묵과할 순 없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21년 12월 내조만 하겠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 지난 2년간 어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나라에 혼란을 안겨줬던 사람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해법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게다가 윤 후보에게 속아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속아서 중도 무당층 그래도 좀 믿어보자 문재인 정부 심판해보겠다고 표를 줬던 분들 지금 아마도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라고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아내가 뇌물을 받고 1년 동안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공익 제보가 등장하니까 사과로 끝낸다? 이제 와서 그 선물을 돌려주면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우리 남편이 적용되지 않을 사례,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 친구가요, 초등학교 교사고, 제 친구가 중학교 교사고, 제 친구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다 공직자입니다. 근데요, 그 중에 2명은 와이프가 교사고요. 학생들이 조그만한 선물을 주더라도 김영란법 운운하면서 과자 한 봉지 받는 것도 눈치 보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단 공무원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선물을 받은 걸 선물로 대통령 기록물법을 운운하면서 끝낸다? 그리고 이 사례가 오직 한 건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진짜 배알도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어떤 언론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보도를 하겠습니까? 국가 대망신, 국가 국격 추락,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씨가 괜히 마리 앙뚜아네트를 거론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고, 영화 내부자들의 그런 대사가 나오죠.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런 개 돼지들을 뭐하러 신경 쓰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개 돼지가 아니시겠지만 이미 한 번 속아 넘어갔던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싶습니까? 한 번 속지 2번 속냐? 라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조성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3번째 포커스. 디올백은 선물이지 뇌물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 대통령 선물이다. 이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어제 제가 강조했지만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도 공무원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백이 국제관례상
외국으로부터, 외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나온 그대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의 해명을 따르더라도 이걸 반환하면 횡령이다. 웃음부터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해명하시는 친윤 국회의원 여러분, 여당의 지도부 여러분,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거울을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이 기사를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고등학생에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 고등학생도 우습디다. 이제 이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고 주석을 달기에도 지치고 가당치 않아서 웃음부터 나오지만 어제 얘기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정치의 수준이 참혹하다. 정치의 수준이 후져도 너무 후시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일 분노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 조성환 의원께서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벌써 15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수요일 시간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파주 도의원이신 조성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재밌죠? 요즘 우리 정치 기사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엔터테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콘을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개콘 시청률이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는군요. 네. 새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개콘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개콘의 이상의 예. 정말 헛웃음을 주니까 예. 국민들이 그냥 이런 사안을 대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있는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참 뭐랄까 이제 조성환 의원께서도 정치를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니,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좀 안 드세요? 기자들은 예. 부끄럽지 않아요? 기자들이요? 기자 왜 갑자기 기자들한테? 언론들 부끄러울 수 있죠. 네, 예, 그런 기사를 쓰는 아예 뭐 무슨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예.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수준 낮게 예? 완전히 대놓고 막 이런 추앙하는 그런 기사들을 남발하고 막 그러는데 예.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자녀들이 보고 아빠 엄마 왜 이런 기사를 써서 나중에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 쓰는 것도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은 아마 그 얘기부터 할 텐데 네.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네. 뭐 이제 이게 어찌됐든 사람들이 어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서천에 불이 났었어? 네. 근데 몰랐죠. 거기에 왜 가가지고 뭐 네. 갈등을 봉합해?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서 이제 뭐 화재 점검도 하면서 겸사겸사 갈등 봉합했나 보지 뭐라고 저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 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불이 난 현장이면 그런 쇼잉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은 예. 대통령 옆에서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참 드문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이에요. 예. 국민은 안중에 없고 민생은 안중에 없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 이런 거에는 무감각하고 예.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만 해나가는 예. 예, 그런 유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예. 하하. 어제 그러면 그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긴 네. 했지만 이제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만난 건 만난 건데 네. 이 그 건물에 먹거리동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2층에 10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고 거기는 이제 오전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이제 화재 피해자이시니까 와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근데 1층에 와서 서천군 의장하고 상인 대표 만나고 대통령이 35분 만에 가셨답니다. 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서천 그 화재 사건도 우리 네.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 정도의 재난이 일어나면 언론에 계속 나와가지고 아 큰일이다 예. 뭐 이런 것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현장을 정치인들이 방문한다든가 대통령이 방문해서 상인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우고 예. 이게 보통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앞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러한 화재 사건이 난 거를 감추려고 예. 국가 재난이 일어난 걸 얘기 안 하려다가 예. 대통령이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게 나온 거고 예. 그 자리에 한동훈은 또 왜 갔냐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두 분 다 계획이 없었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급조한 거예요. 이 일정을.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건 이제 보도에 확인된 거니까요. 그렇죠. 급조하다 보니까 예. 뭐 그 솔직히 화재에 그 피해 현황이 어떻고 이런 거 보고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 뭐 소방을 통해 보고는 받았다고 네. 드라이하게 나옵니다만. 아 근데 뭐 못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화재 현장인지도 모르고 예. 왔을 거예요. 예. 오로지 그 목적은 예. 한동훈하고 만남 거기에 포커스를 갖고 예. 일정이 잡혔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2층에서 계신지 예.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인식이나 전혀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뭐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이 두 분 다 없었던 일정이 생긴 거고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시에 도착했는데 40분 정도 대통령을 기다렸고 네. 그래서 같이 만난 시간은 17분 네. 대통령이 현장에 머문 시간은 토탈 35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어쨌든 이거는 팩트이니까 이거를 네. 다 상황을 디테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청취를 하는 게 목적이 네. 아니라 아니고 진짜 둘이 만나서 네. 그 사진을 그림을 찍고 이제 이런 참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통상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하면 예. 이렇게 우산도 씌워주고 그러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일부러 눈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어떤 화재 현장에서의 저런 그림을 만들려고 예. 급조한 티가 나타나고 예. 그 표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그 대통령이 뭐 이 사람들을 인사할 때 한동훈 예.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 있어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막 예. 이런 모습이 포착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저 그림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선도 잡고 오로지 지금은 최근에 벌어진 그 사태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일정을 잡느니라고 저렇게 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MBC인지 KBS인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이 포착돼 가지고 네. 이제 캡처로 돌고 있는데 만나자마자 그래. 이제 대통령이 네. 여당 대표한테 네. 그래. 여기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었구드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네. 캡처를 해놨어요. 음. 근데 이게 물론 둘이 20년 지기인 거 알죠. 그러니까 공과사도 구별 못하는 거고. 아니요. 어디 뭐 조폭 두목이 자기 지역 보스한테 지역 책임자한테 가서 그래. 네 나와바리구나. 어떻게 뭐 괜찮아? 잘했어? 예.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장동혁이 그 여당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사무총장을 또 시켰고. 장동혁이 한동훈이. 지었구드만. 그러니까 아유 진짜 뭐 저런 말투라든지 모든 행위들이
정말 이분들은 아,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밤의 세계로 가야지 적합한 분들이에요. 그대로 네. 이 시스템 그대로. 근데 이거 국민들이 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죠. 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 예. 뻔히 알면서도 그래. 그 여기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었구드만. 예. 아, 뭐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당의 대표고 공당의 사무총장을 막 그냥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어떤 정당 정치의 하나의 축을 갖고 있는 거 정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그냥 하부 조직, 예. 자기가 명령하고 지시 내리면 따르는 예. 그러한 행동 조직으로 보는 거죠.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뭐 일단 저 화재 현장에만 집중을 하자면 지금 2층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상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못 만났다라고 해명한 걸 들어보니까 현장이 어수선하고 동선이 복잡했고 안전을 이유로 면담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은 충남도지사가 마치 대신 만났다라는 해명이거든요. 네. 그 해명이에요. 아, 근데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마음이 있었다면은 동선이고 안전이고 보안이고 뭐 경호고 나발이고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동선 보안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게 만나는 일정이 있을 때 경호도 생기고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남 자체를 안 하는데 뭐 그런 걸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 대통령실은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저기 해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여태까지 해명을 보면 예. 정말 앞뒤도 안 맞고 예. 내용도 없고 뭐 그냥 막무가내식 예. 뭐 3살짜리 어린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예. 뭐 그런 형태의 대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대통령실의 수준도 정말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거고요. 예. 뭐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는 정말. 네. 제가 질문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아유 화나잖아. 비판하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아 요즘에 뭐 비판도 예. 뭐 예전에는 겁나서 못했잖아요. 예, 예. 어떤 뭐 서슬퍼런 독재 시절엔 겁나서 못했는데 예. 이 이놈의 정부는 겁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예. 예, 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예.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아까 처음에 이제 언론 지적을 하셨으니까 언론 그 지적을 하신 대목이 적확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제 오후 한 5시, 4시부터 진짜 포털에 있는 거의 모든 기사를 다 봤거든요. 근데 한 그 시각에 봤던 7할, 8할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작성해 놓은 그러니까 언론 이거를 보도 자료죠. 김수경 대통령실 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대요. 네. 이걸 받아 쓴 겁니다. 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네. 저희도 이제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네. 보도 자료에 오타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네, 긁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예.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럼 받아 써주고 예. 또 그렇게 받아 써주면 또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언론비 받을 때 예. 실적으로 잡히고 아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받아 쓸 수밖에 없고. 예. 안 쓰면 실적이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건 취재했냐, 뭐 대통령실발 보도 자료가 예. 뭐 보도됐냐 안 됐느냐 예.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런 저기를 하거든요.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그 서면 브리핑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대통령들을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확인한 보도는 일부 상인들이 항의하고 반발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진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이분들이 일부입니까? 일부? 대통령실은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은 어쨌든 상인들을 만나는 건 팩트다. 그러면 정정해줘야죠. 일부 상인들을 만났고 다수를 못 만났다. 이게 이렇게 정정해줘요. 그럼 이분들은 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왜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네.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보고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유 정말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고 뭐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이런 논평을 낼 때는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거면
적어도 팩트 확인을 하고 내보내야지. 이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에 이제 파주시에 어떤 뭐 현장에 민원이 들어왔다. 네.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한 200명 된다. 피해자에 모여 조성환 우리 의원님을 만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0명 중에 대표자가 의원님 1층에 오셨다고 해서 내려가서 접견을 하고 그냥 조 의원님은 갔어. 네. 근데 이제 조 의원님 대변인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조성환 의원은 200명의 상인들을 만났다, 피해자를 만났다 이렇게 보도하면 그게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 와, 가짜 뉴스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대목은 저희가 이제 비판을 했으니까, 아휴, 대통령실과 이제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얼마나 이제 그 어떤 무게를 가지느냐 그거 모르겠고요. 어쨌든 정치 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봉합이 됐을까요? 아니 뭐 찢어진 게 있어야 봉합을 하죠.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예 뭘 찢어져요. 둘이 한 팀입니까? 당연하죠. 한 팀도 그냥 뭐 동료적인 한 팀이 아니고 예. 상하관계, 예, 지시에 의한 상하 복립, 그러니까 조직의 예. 어떤 서열, 상명하복. 상명하복의 서열 관계로 딱 점철된 적이고 예, 우리가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될 게 넘버 원이 예, 윤석열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예, 예, 누구나 아는 그분이에요. 예, 뒤에 계신 분, 예, 요즘에 잘 안 보이시는 분, 예, 그분이 넘버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넘버 원, 투, 쓰리가 있는데 넘버 원이 문제가 자꾸 되니 예, 투, 쓰리가 예, 이걸 어떻게든 넘버 원한테 피해가 안 가보도록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약간 우리 조성환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박 3일간의 이 분란과 갈등이 쇼라고 보시는 거네요. 쇼 이전에 저는 그 기사가 딱 속보로 떴을 때 어떤? 한동훈이 저희 거부했다, 뭐 사퇴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이 기사가 주말 저녁에 딱 떴을 때, 예, 야 한동훈이 예. 드디어 대권을 향해서 역성혁명. 윤석열을 이제 넘버 2를 제끼고 예, 넘버 1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나리오구나라고 잠깐 봤다가 예, 기사를 막 보는데 예, 정치를 잘 모르는 예. 정치에 관심 없는 어떤 한 분이 딱 던지더라고요. 에이 짜고 치네. 그러니까 제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냥 일반 시민의 느낌이 딱 봤을 때 예. 짜고 치는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과 기사를 보니까 내심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치려면 예. 확실하게 쳐야 되고 뭔가 대응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게 좀 예.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예. 요번에 시장 방문한 저 화면을 보고 예. 확신이 왔죠. 예. 쇼다. 예.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자기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예. 이번 공천을 주도하고 현 정부의 지지율이 너무 안 좋으니 예. 자기가 새로운 대권 주자로 뜨려고 했으면 안 만났어야죠. 저기 왜 가서 만납니까? 그리고 왜 90도로 인사를 하고 예. 아니 그럼 평소에 90도 인사를 잘한다는데요? 뭐 다른 평론가들에 따르면? 인사도 잘하고 그 키발도 잘하지 않습니까? 까치발이요? 그거는 예. 이제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적이고 제가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남의 눈치를 예. 의식하는 생활 패턴이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기획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마침 또 눈까지 내려주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나리오 작가들이 장면 1, 2, 씬 싹 쓰잖아. 비가 눈이 내린다. 여기서 둘이 만난다. 예. 설정이 완벽할 예. 만한 잘 날씨 지냈나? 조건을 갖췄어. 같이 타고 갈 텐가? 자리 있습니까? 예. 자리 있는 거 누가 물어보고 뭐 항상 뭐 대통령이 가는데 예. 무슨 자리가 있어요? 뭐 자리 예. 있냐고 물어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설픈 연기예요. 그러니까 개콘 연기로 치면 예. 이제 너무 어설퍼. 예. 모든 연기들이 예. 어설프니까 비웃음과 헛웃음이 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치도 저는 쇼잉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기획이나 어떤 이런 각본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쇼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그 양쪽 다 약속 대련을 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 쇼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띄워주기 위해서 보통 쇼를 하는 건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쇼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의원님? 이 목적은 네. 김건희를 이름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또 많이 났던 것 실패한 같은데.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어설프고 예. 내용이 허접하니까 예.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계속 김건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나오죠. 예. 사실은 이거를 뭐 한동훈이 문제를 삼고 예. 대통령이 정리를 하고 예. 뭐 이러면서 예. 다시 모든 이 권력이 윤석열한테 집중되고 예. 뭐 이런 과정. 그래서 예. 상황이 그렇게 정리되는 거. 비대위원장으로서 국힘이 지금 공천 관련 막 문제들이 나오는 잡음도 예. 싹 일거에 정리되고 예.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여당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사과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예. 그 내용을 일거에 싹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야, 딱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문제 제기했고 예. 그래 니네 대표에서 했잖아. 그래 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정리했어.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중간중간이 너무 어설프니까 예. 이게 지금 봉합 차원이 아니라 뭔가 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예. 오히려 막 여기저기에서 예.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왜 어설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지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어설펐기 그럼요. 때문에 허술해서 구멍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개연성, 저거에 대한 개연성, 이건 왜 그런 거고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시나리오가 완벽하면 탄탄해야죠.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서 마지막에 피날레가 딱 좀 감동을 받는데 공연도 중간에 어설퍼 배우의 연기가 부자연스러워. 그럼 감동 이전에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감동을 놓고 연기를 했지만 예. 중간에 어설프다 보니까 예.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얻은 게 이 쇼로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단일도 없습니까? 얻은 거는 있죠. 뭘 얻었을까요? 윤석열은 건재하다. 그거 하나 얻었다. 건재하다. 그리고 김건희를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건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조차 이제 김건희의 김자도 못 꺼낼 거다. 디올의 D자도 못 꺼낼 네. 거다. 요거는 이제 하나가 정리된 거죠. 정리가 된 것 같고 아직까지 현재 권력은 윤석열이다. 네. 이거를 이제 확인했다. 그래. 이걸로 끝난 거예요. 어디 여당 대표한테 대통령이 옛날에 보면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라이벌 구도나 경쟁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서열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예, 공천 예, 야 내가 시킨 명단 있지 잘해. 너 왜 시키지도 않은 김경률을 예. 네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쳐 마리 앙뚜아네트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한 인사로 인해서 예, 뭔가 좀 문제가 터질 거를 기대한다. 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법무부 인사, 예, 뭐 비대위원장 돼서 뭐 해보니까 쉬웠거든요. 예. 다 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했다가 예. 당장 이 정치인들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 마포에서 반발 일어나면서 네. 이 문제가 터졌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물러나지 않는다고 않겠죠. 얘기를 했고 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이제 본인의 어떤 가오가 또 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맨 처음에 좀 예상하기를 뭔가 이제 아름다운 봉합을 만들려면 네.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초강수를 던진 게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물러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를 한동훈 입으로 확인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당무 개입, 정치 그렇죠. 개입, 공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죠. 저는 대통령실이 그 부분에서 이거 우리 원래 약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라는 그 대목이 보여져서 약간 서둘러서 봉합하는 느낌처럼 또 보였거든요. 서둘러서 막을 좀 내리는 일막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드는 궁금증은 이제 이 당무 개입이라는 문제나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빵에 넣은 사안이잖아요. 이거를 그럼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초강수를 뒀어야 됐을까요?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뭐랄까 실수했나? 아니 적은 것 같아요. 예. 보호 기제가 작동한 거죠. 나에 대한 보호 기제? 예. 나도 예. 뭔가 있어. 나- 이대로 안 날라가. 나 너무 예.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예, 우습게 나를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마. 예, 예. 나도 뭐 예를 들면 녹취록도 있고 예예예. 예. 카톡도 주고받았다면서요. 예, 예, 예. 김건희하고 예, 예전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어. 예, 나 그대로 안 죽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겁이 많은 사람들의 그 행태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계획적으로 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발적으로 마음이 좀 욱해서 근데 기소실장까지 보내고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아니, 느낌이었을까요? 나름 똑똑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 아 한동훈 예, 장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예. 윤석열보다는 똑똑하구나. 예, 머리는 조금 돌아간다. 예. 나름대로 그런 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 의도성이 그러니까 있다. 곰과 여우 예. 그 비유 윤석열은 곰, 예. 한동훈은 여우. 예. 덩치도 그렇잖아요. 딱 그런 비유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좀 그 쇼의 그 열기가 식긴 식은 것 같아요. 어제 네. 저 봉합 장면 이후에 갈등 봉합 장면을 보여주고 쇼의 열기는 식었고 결론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재 권력은 어떤 윤석열 네. 그리고 그 위에 장막에 아무도 언급하지 못하는 실제 권력은 김건희 여사. 네. 아무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언급하지 마. 네. 끝났어. 이제 끝난 문제야. 사과하고 나버리고 얘기 못해. 이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매듭이 씌워진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동아일보가 김건희 여사가 12월에 지인들한테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과할 의사 없다라고 네. 했는데 네. 어제 TV조선 메인 뉴스에 갑자기 당이 원한다면 사과를 하겠다. 당이 결정하면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싶다. 그 얘기는 사안이 해결된다면 전제가 있잖아요. 사안이 어떤 사안이 해결된다면 자신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종료가 된다면 이대로? 아니 그러니까 뭐 총선에서 예. 승리하고 예. 뭐 그럴 수만 있다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예. 저는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예. 내가 사과쯤 왜 못하냐. 왜냐하면 대선 기간에도 허위 학력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총선에 이길 수 있다면 사과하겠다? 네, 총선에 이기거나 아니 그러니까 총선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권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것이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 끝까지 사과 내가 못해줘? 이런 심리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사님이 이런 발언을 이제 그 TV조선에 전달하신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게 어떤 식으로 이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과에 전제와 단서를 다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죠. 사안이 해결된다면 하겠다? 예. 물론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이제 뭐 약간 문맥에 따라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목적을 두고 사과를 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11월 27일 이후에 지금 2달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과는 타이밍이고 네, 바로 사과했었어야지. 예, 해야 될 사안은 바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뭐 침묵하는 것이 맞고 그런 얘기를 또 나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다 지금은 다 시간도 끝난 거고 사안 자체의 그 파급력도 그렇고 다 끝난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사과한다고 그게 진실성 있는 사과로 받을 만한 것이고 예. 아니 그리고 사과하면 예. 죄가 없어집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저도 사과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표도 사과하면 되죠. 예.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내줘야죠. 그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저기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니 진짜 제 그 공무원 친구들이 비웃더라니까요.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과해가지고 이 문제가 덮어질 거였으면은 기존에 뇌물 받은 공무원들 뭐 와이프나 사과하면 이런 사람들이 됐죠. 사과하고 돌려주면 그 문제가 끝나요?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만만히 콩떡이야 뭐야? 그러니까 보관하면 돼요. 아니 그래서 보관하고 그것도, 네. 공무원. 예. 아니 그것도 보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보관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래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을 어디다 보관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보관 창고 뭐 처음에는 반환 창고라고 얘기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보관 창고 얘기 나왔다가 이제는 이철규가 반환을 하면은 횡령이래요. 그게 또 예. 반환하면 횡령이래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에 남는 거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예. 수사할 때 다 예. 자료로 수사 자료가 되는 거죠. 말이 되냐고요. 예. 대통령 기록물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내려갔을 때 내려가셨을 때 그 이지원 네. 그 내려가는 거 가지고 얼마나 MB가 괴롭히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보관 창고를 그러면 그 디올백을 아크로비스타에서 받아가지고 예. 용산으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인 것 보관하려면?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귀속됐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럼 그 국가에 그러면 그거 공개하면 되지. 그럼 공개하면 되죠. 예, 원래 원래 매치 우리가 받아서 어디 넣었다.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정상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언제 가가지고 왜 받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기록해 두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최재형 목사라는 뭐 외국인이라 칩시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외국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디올백을 줬을 때 어떠한 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어떠한 국가 보존적 가치가 있는지를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사에서 받았는지. 그 둘이 만난 게 공식 행사냐고요. 뭐 가래침도 뱉었다면서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럼 공식 행사에 선물 받는 그 행사에서 침 뱉고 예? 선물 받고 그거를 그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 거기에 리스트에 올리고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이 개콘이 재미가 없어요. 아우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이없을 정도로. 예. 범죄자 피해자 가해자론만 또 얘기를 해보면 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입니까? 피해자래요. 본인이요? 몰카 범죄의 피해자.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아유 예. 참 대통령 당선된 것 자체가 본인 피해자죠. 왜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왜 이렇게 피해를 봐요? 정말 네. 머리가 아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아유 정말 아니 한심해서.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상이 등장을 했고 예.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있고 예. 그러면 검찰이든 권익이든 뭐 공수처든 다 고발 고소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그냥 착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예. 그냥 수사 착수하고 예. 뭉개기만 해도 예. 해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예. 임기 동안 예. 왜 수사 안 하냐?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 중이다. 예. 그렇게 뭉개고 시간만 끌어도 되는 문제를 예. 그거조차 안 해가지고 이게 난리를 만들고 그러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의 조언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예. 천공이 이런 분야에는 약한 것 같아요. 법적 분야? 이런 정치적인 분야. 예. 뭐 모든 사회 분야는 다 통달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이 정치 분야는 예. 전혀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도통은.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시기에 이르러서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어서 네. 뭐 금년간에 실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의 어떤 이미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가 다 이미 2달 동안 국민들 다 지켜봤는데 이건 약간 등 떠밀려서 네. 옆구리 찔려서 지금 저를 받는 기분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민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없죠. 음, 오히려 괜히 지금 사과했다가는 더 예, 잊혀진 그 기억을 기억이?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조중동은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데 네. 사과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정동도 웃기는 거죠. 왜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총선에서 예, 예. 명분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선 이전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딜레이 시키는 명분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조건을 좀 물타기하는 명분을 삼으려면 그거네. 사과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제 막 이 정부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많은 이제 기사들도 준비해 놓고 총선을 앞두고 해놓고 있는데 이게 잡혀 있으니까 이거 사과하면 봤지 사과했다 이러면서 또 쫙 뭐 기사들을 찬양 기사를 쓰려고 와 예. 위대한 결단을 하셨다 예. 정말로 예. 몰카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티끌이라도 잘못했다라고 이 사과하는 위대한 이 모습을 보라 막 이러면서 또 지켜 올리려고 하는 모양이죠. 2021년 12월에 했던 그 사과. 예. 뭐 이제 어떤 영상에는 신승훈의 노래 I Believe가 깔렸던 그 사과를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그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네. 심지어 그 사과 이후에 인스타그램이든지 SNS에 개사과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주면서 드디어 사과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민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디올백을 하나씩 주면 돼요. 누구한테요? 한 가정당 하나씩. 그러면 민심은 돌아섭니다. 제가 볼 때. 예. 아이고 예. 아, 국가 재정을 써서 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저도 예. 정말 농담을 네. 농담을 한심합니다. 하신 거니까 오죽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뭐 진짜로 하나씩 주면 예. 민심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국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예.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신다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이 본질은 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 잡음들 때문에 국정에 혼란이 오고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가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마치 불문율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일찌감치 털고 가자고 요구를 한 게 지금 조중동이 이제 뒤늦게 하고 있지만 너무 실기한 상황에서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좀 뭐 이런 조소, 이런 비웃음, 저런 조롱을 해가면서 비판을 했지만 안타깝죠. 매듭은 지어지지 않을 것 정말 같고요. 예, 대통령과 여사를 두고 이러한 비난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현실이 얼마나 이게 슬픈 겁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예. 네. 그런데 그런 해법은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그 김건희 특검 재의결 시기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의사 일정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일정을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느냐도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김건희 정국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각 당의 공천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 안에는 하기가 쉽지 않다. 예. 예, 지금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또 각 공천에 대한 확정 작업을 각 정당이 해야 되는데 예. 국회 소집이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안 되고 예. 되면은 3월.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확정되는 시점 예. 그리고 또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또 못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3월 초, 3월 초. 예, 3월 초,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밖에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기간은 없다. 예. 그때밖에 없다. 3월 초라고 하면은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을 시기에 이제 네. 이걸 표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이 그 있을 수가 영향이 있죠. 있겠네요. 네. 근데 그때 시기쯤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미 공천이 마무리가 됐기 네. 때문에 떨어진 분들, 공천에 떨어진 분들이 현역 이제, 의원 중에 이제 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임기는 있겠네요. 6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개혁신당으로 간다? 뭐 다른 정당에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안 가도? 표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은 네. 이제 전제니까 3월 초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 의결하면 네.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통과되죠. 어. 뭐 얘기 나오던데 김무성 의원이 또 주도하지 않겠냐라는 예. 뭐 얘기도 나오고. 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좀 솔솔 나오는 것 영남권의 같고. 공천 물갈이가 시작되면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예. 공천에 딜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남아 있긴 하죠. 뭐 예.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예. 그럼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올리면 통과되죠. 아 올리면 예, 무조건 올리면. 통과될 거다. 예, 근데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총선 전까지요? 예, 총선 전에. 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제 막 혼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예.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예예. 근데 지금 구도로 어떤 각 정당이 예. 그냥 착실하게 또
이렇게 해오던 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판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예, 선거 앞두고 예. 변수를 주고자 하는 쪽은 예. 항상 불리한 쪽이거든요. 아. 예, 유리한 쪽은 예, 그대로 굳이 이 뭔가 새로운 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 결과는 예, 예. 사실은 예. 이득이 될지 아. 예, 불리할지. 그냥 칼을 뽑지 말고 네. 칼집에 넣어둔 채로 그냥 총선을 치르는 네.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 네. 있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저는 뭐 김건희 특검이 예. 총선용으로 쓰여져서는 또 안 된다고 보여지는 아,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상관없이 그냥 총선 결과를 가지고 예. 뭐 하반기에 하든 예. 상반기에 못하면 예. 이렇게 해서 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예.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예. 이거를 또 정략적으로 예.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 자체를 예. 국민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일종의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 주로 늘 단골 메뉴처럼 제기하는 정쟁 프레임에 네. 예, 자유로울 수가 또 없는 측면도 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쟁에 활용하는 수단쯤으로 특검 카드가 국민들께 보여지면 안 된다. 네. 아, 그 말씀이시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어쨌거나 정권 심판론이에요. 꼭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예.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예, 그랬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예. 뭔가 한두 개라도 바뀌고 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이랬다고 하면 예.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심판받는 거죠. 예. 아, 참. 이제 총선이 여러분들 뭐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정치적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이긴 한데 뭐 총선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총선에 등장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여러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막 던진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서 혹시 우리 그 조성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은 정책 있었습니까? 선심성 정책?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예, 예.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예, 예. 뭔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예.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겠느냐 예.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예. 하다못해 제가 지금 칼럼을 하나 쓰고 요청이 와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자살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이거를 오명을 벗겠다고 예. 국무총리 주재하에 계획을 세워서 제6차, 5차 예. 예방 계획을 세워서 예. 예산을 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날렸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이러한 예산들은 예. 신경도 안 쓰고 날리는 이 정부 기조에서 예. 뭐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민생 토론회 한다고 업무 보고 형태로 해서 민생 토론회를 대통령이 지금 몇 번째 개최했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심지어 뭐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30분도 전에 이제 네. 취소해버리고 막 이랬던 걸 보면 뭐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귀를 기울이지만 그게 너무 좀 총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민생 토론회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가지고 예? 감기 걸리고 뭐 몸이 아파서 30분 전에 취소한 그분께서 예. 눈 내리는 날 그것도 예. 충청도는 어떻게 가셨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요? 그냥 막 던져도 하나는 맞겠어요. 어떻게 아이고. 보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왜 취소하냐? 예. 건강상 문제 뭐 감기가 뭐 심해서 30분 전에 급히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하루 만에 나으신 거예요? 진짜 대통령 주치의가 누구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낫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요즘에 독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그 비법이 있으면 좀 그런 거를 좀 알려주라고 하세요, 대변인이. 소주에 그냥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마시면 그러니까 감기는 금방 낫습니다. 민간요법을 쓰신 건지 참. 그래서 민생 토론회는
민생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대하는 진심이 있었다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론회는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 뭐 그런 갈등이 있다고 갑자기 혹시나 또 경로하셔가지고 아씨 안 가! 막 이래 보신 건 아닌지 싶어서. 저도 귀에 염증이 생겼는지 지금 눈도 붓고 머리도 예. 이렇게 아프고 하는데 그래도 나왔잖아요. 오늘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죠. 국민을 대통령. 만나는 자리시니까. 그럼요. 또, 근데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20분 전 취소해요? 아유, 이해할 정말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예. 네. 참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오늘 저희가 다뤘던 주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제3신당에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좀 매체에서 뒤져 있는 상황이고 그쪽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관련 얘기를 저희가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마무리용 질문으로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한동훈 윤석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누가 이겨라? 뭐 윤석열 이겨라? 뭐 한동훈 이겨라? 누구에게 배팅을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망해라? 뭐 이런 심정일까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네, 더 싸워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 자기네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네. 배가 예. 빨리 침몰해라. 그래야 대한 세력으로 되니까. 네, 대한 세력으로 그걸 잘 잡겠다. 어차피 그 안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네네네. 근데 배를 갈아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는 침몰시키고 침몰되고 빨리 우리 배로 넘어와라. 예. 그래야 살 수 있다. 뭐 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겠죠. 근데 진짜 2박 3일 만에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3일 천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3일 천하도 아니고 진짜 2박 3일 한 48시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박 2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밤부터 해서 예. 일 밤, 월, 화요일 그죠? 그러니까 한 2박 3일 48시간 좀 넘었네요. 2박 3일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조성환 의원께서도 이거 좀 기획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기획된 쇼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어설픈 쇼를 기획했단 말이야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만간 또 한 번 싸울 것 같긴 하다. 이게 쇼가 아니라면. 근데 쇼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알 수 없는 정치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일의 순서였습니다.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고요. 날씨 추운데 혹시 뭐 요즘 그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일정 소화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예. 계속 돼가지고요. 예. 거기에 참석해서 지역 구민들의 민원 얘기 듣고 또 해결해야 될 사안들 정리하고 해결하고 예. 공약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날씨 추우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미들맨으로 늘 찾아와 주신 단골 손님 조성환 의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